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그 기업 실적이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주당 8센트인가 나왔는데 이게 많이 나온 게 아닌데 마이너스로 아주 심각하게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가 플러스로 나와버리니까 기대치보다 월등히 선방했다 이걸로 해가지고 디즈니가 아마 8% 정도 상승했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지금 평상시처럼 아주 좋은 타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상치를 낮춰놨는데 그거보다 나아지니까 기대보단 잘 나왔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 위험자산인 주식을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데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호재성 뭔가 나오면 그걸 그냥 긁어 넣어 가지고 호재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매수해서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막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기대감인데요. 이것도 좀 웃기는 게 WHO에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백신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WHO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데 백신 기대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렘데시비르인가 그게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치료제나 백신에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잘못된다면 지금 몇 억 명분 백신을 미리 선침해를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을 맞추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임상 실험을 한 2, 3년에 걸쳐서 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인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냥 생체 실험하듯이 사람들한테 바로 주입해 갖고 났는지 안 났는지 결과를 보면서 예전 같으면 원숭이 실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원숭이 대신 사람한테 막 투여해서 실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지금 보면 아주 독한 약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에이즈 치료제 이런 치료제는 에이즈균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제가 의학 지식은 전혀 없지만 에이즈균이 잘 죽지 않는 거의 불치해병에 가까운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면 아주 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가지고 투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인체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일단 답답하니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백신 기대감으로 호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려면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그러니까 계속 번져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자체 항체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좀 저항력이 있는 이 항체가 형성되면서 40몇 프로인가가 항체가 형성되면 그 지역은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안 되고 저항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도 인도에 아주 못 사는 동네에,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는 전부 다 이제 진단 키트로 검사하는데 못 사는 동네는 진단 검사를 할 수가 없죠. 인도는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는 인도 사람들을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하니까 40몇 프로인가가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쫙 퍼져버렸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항체가 생겨서 가장 완벽하게 항체가 형성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는 건 그 부분인 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코로나가 자동적으로 좀 수그러들어서 진정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모를까 인위적으로 백신을 투여해가지고, 이 백신이라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접종해가지고, 예방접종하듯이 다 접종해가지고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막는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 백신 접종했는 사람한테 1억 명 접종했는데 그 중에 한 몇 프로라도
뭐 장기에 이상이 온다거나 뭐 이상 부작용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그런 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미국에 예전에 그 무슨 그 병이 전염병이 심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투여하려 그러다가 딱 그 잠시 멈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백신 맞으면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백신 접종했더라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말이 길었는데요. 코로나 백신 기대감 이거는 사람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기 위한 어떤 명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보면 뭐 별로 좋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 자꾸 밀어 올리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니까 또 그 시장에 맞서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고 있는데 축 잡고 나는 그 올라가는 거 뭐 안 된다 못 올라간다 하고 죽어도 못 올라간다 하고 이 인버스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반칙이다 그러고 축 잡고 그냥 인버스 매수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지수 한번 볼게요. 해외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다우지수 지금 좀 강하게 올려버렸습니다. 위로 1.39%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는 분위기였고, 근데 그 중국 증시 크게 뭐 많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 일본 증시도 지금 보시면 약간 밀려서 아직까지 돌아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독일 증시 보시면 강하지를 별로 못했죠. 거의 뭐 아직까지 이 그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이걸 양봉으로 들어 올려야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 눈에는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라간다고 뭐 인버스 매수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종목 매수를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저도 좋아요. 올라가면 제가 가진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갑자기 급락해버릴 위험성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적으로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대부분 다 지금 종목이 지수가 상승하면 올라가는 종목들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저로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올라온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거래소가 또 다우가 많이 올라가니까 거래소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1.3%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이제 고점 벗기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뭐 답답할 건 없습니다. 올라가면 좋죠.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올라가니까. 자, 근데 오늘도 특이했던 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670억을 매수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별로 매수하지 않았는데요. 뭘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한 4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확 매수해갖고 1670억 정도 거래소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 특이했던 게 선물을 또 2200억을 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지금 1조 5천억 있는 데서 어제 한 잊어버렸지만 또 어제 대량으로 조금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일별로 보시면 지금 거래소에서 어제 그 외국인이 아니죠. 거래소가 아니죠. 선물이죠. 선물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선물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5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오늘 또 2천억 정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이 선물 쪽에 여기에 뭔가 이 극대화를 노리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한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했었고 어제 5천억 했으니까 2조 가까이 매수했을 거고 오늘 2천억 정도 더 매수했으니까 아주 많은 금액으로 계속 매수를 해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하면 프로그램 매수 딸려 들어가고 이 위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땡겨 올려서 지수를 계속 위로 쳐올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또 특이했던 게 옵션입니다. 콜옵션을 외국인이 지금 한 140억 정도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많이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쳤기 때문에 밑으로 안 빠지고 위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위쪽으로 확 당겨 올리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한 것 같고요. 정말
그 단타하는 쪽이나 뭐 이런 개인들의 단타 같은 이런 쪽으로 한다면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면 현물을 그냥 그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물을 왕창 매수해가지고 급등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급등시켜 버리면 선물 쪽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누르고 싶어도 외국인이 워낙 그 현물을 다 팔아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량으로 매수해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종합하면 파생은 저도 뭐 예전에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은 대충 느낌에 종합하면은 외국인이 위쪽 방향으로 보고 있어서 지수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이제까지 노출됐던 그런 많은 악재들을 무시하고 그냥 호재로만 전부 올라갔는데 이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악재가 누적이 돼 가지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진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다.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항상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올라타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그 몸을 싣고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러고 제가 시장을 조정할 능력이 없죠. 외국인이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을 대량으로 한 4, 5천억 이상 매도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잽싸게 빠져나오는 한 발 빠져나오는 그 부분만 잘 챙겨준다면 지수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장중 매매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거 진짜 그 밑밥 잘 뿌려놓고 제대로 걸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예를 들면 좀 그런데 포커 예를 들자면 그 그림 5장 맞추는 그게 이제 넉 장이 딱 들어갔고 이게 진짜 이게 확률적으로 억수로 좋게 잘 깔렸어요. 근데 배팅 잘못 쳐가지고 확 수익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그 1차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엘컴텍입니다. 자, 5분봉입니다. 엘컴텍. 어제 제가 그 장 끝날 때 엘컴텍 200만원을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때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팔고 나니까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확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확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갔느냐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2053까지 올라갔으니까 금 가격은 엘컴텍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거쳤습니다. 단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수의 인버스 관점으로 지수가 내려갈 때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그 눌렸던 요 부분 이제 거래소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코스닥으로 보시면 쫙 흘러내리죠. 자, 이렇게 쭉 빠지는 이 상황, 이때 그 해외 증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 증시가 한 0.6 정도인가로 하락을 하면서 중국 증시도 한 1% 정도 하락으로 하락을 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같이 이제 쭉 상승폭을 줄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수가 확 빠지는 듯한 쭉 빠지고 있죠. 이런 모습이 딱 나올 때 지금 대충 보시면 얘 올라갈 때 한번 볼게요. 11시 50분에 지금 급등했죠. 11시 50분. 자, 여기죠.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빠져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거 하락하는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확 당겨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이 금 가격은 이미 높으니까 지수가 더 빠질 걸 가정하고 확 당겨 올렸는데 문제는 당겨 올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다시 내려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동작이 저는 여기서 팔아버렸다고 말씀드렸죠. 팔고 나서 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내려올 줄은 몰랐는데 그 일본 증시가 쭉 빠지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놓쳐버렸는데 좌우지간 그 지수가 반등해버리니까 아니네 하고 다시 이제 던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추격 매수해갖고 확 돌았던 사람들이 물렸다 그러고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힘으로 해서 쭉 흘러내리죠.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항상 보시면 급등하다가 그 세력들이 쫙 당겨리다가 놔버리면 그 단타로 들어왔던 미수 몰빵 들어온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쳐가지고 서서히 빠집니다.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서 던졌을 거고 눈치 약간 느린 사람들은 하고 있다가 요쯤에서 팔으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고
에이,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쯤 와갖고 마지막에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서 쭉 빠져주면 괜찮은데 안 빠진다는 얘기죠. 내려올 줄 알고 던졌는데 마지막에 싹 올리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봉으로 딱 보면 5일선 터치하고 양봉으로 끝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락한다고 볼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오늘은 1% 상승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만 손실이지 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1% 상승한 상황에 수익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타한 사람이 손절하고 나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 가격이 아직 205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꺾여진다면 언제든지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자세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엘컴텍이 뭐 실적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분기 실적은 휴대폰 부품 관련한 실적입니다. 휴대폰 부품은 지금 엘컴텍 휴대폰 부품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금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컴텍은 몽골의 건강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작년인가 그때 그 자율공시라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3개월인가 6개월마다 공시를 냈었어요. 내가지고 그거 보면 자세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매장량이, 금이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1광구, 2광구 이렇게 해서 매장돼 있는 걸 이제 계속 캐내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뭐 사금이 어떤 금인지 모르겠지만 사금이 몇 그램 나왔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엘컴텍 제가 예전에 막매매할 때 그 게시판의 전문가가 사금 몇 그램이니까 이거 금 시세로 계산하면 얼마치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금 가격이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그 같은 비율로 만약에 사금이 나왔다면, 금이 나왔다면 그걸 금 가격 곱하면 그때보다는 수익이 훨씬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엘컴텍이 지금 오르는 거는 휴대폰 부품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금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금 시세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몽골 광산에서 금이 조금만 나와도 그 수익이, 워낙 이 회사가 수익이 빈약하기 때문에 금 수익으로 부가적으로 조금만 받쳐줘도 확 뜰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수만 확 꺾여준다면, 금 가격이 지금 현재 2050이니까 2000 한 2, 30 위에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꺾여준다면, 지수가 하락적으로 꺾여준다면 엘컴텍이 급등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1965원에 아침에 이 참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네요. 여기 올라갔을 때 어차피 못 팔았을 거니까 1%니까 그죠. 여기서 팔고, 제가 이때쯤 팔았습니다. 팔고 다시 종가에 1965원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컴텍을 잡은 이유는 만약에 지수가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인버스 관점으로 잡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14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경농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경농 조업이 갖고 있다가 전에는 경농 200 조업 200 갖고 있다가 다시 정리하고 나서 경농 200을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어제 뉴스가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대북 살 지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UN 쪽으로 해서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환산하니까, 원화로 환산하니까 115억 정도의 쌀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참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논의하고 있다가 김여정 부상인가 북한의 여자분이 헛소리 확 해보는 바람에 그게 중간에 차단돼 버렸다가,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에 직접적인 뭔가 교류를 하겠다 하면서 그때 밀어놨던 살 지원을 하겠다, 이 포인트가 나왔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설탕하고 미국 북한의 뭐하고를 물물교환하는 이야기도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교역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통일부 장관이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UN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아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남북 철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 다음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 이런 쪽 부분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신없이 막 밀어붙입니다. 뉴스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한 건씩.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보시면 철도 관련주인 대아TI 들어올렸죠. 위로 들어올렸고, 그 다음 금강산인 아난티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개성공단인 인디에프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강력했던 게 농업 관련주입니다. 쌀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도 참 특이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농 조비, 특히나 조비를 대장으로 생각하고 여기다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효성 OMB를 상한가로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이 지금 농업 관련주가 대다수 보시면 실적은 효성 OMB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뭐가 포인트냐면 유동 물량이 아주 작다는 겁니다. 368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다 사버리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유동 돌아다니는 물량을 그냥 제거 그냥 다 사버리면 올라가겠죠. 뒤가 안 올라가고 못 빼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효성 OMB를 대장으로 확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앗하는 순간에 놓쳤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효성 OMB가 눌릴 때 여기서 들어가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경농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농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효성 OMB 눌릴 때 같이 눌리다가 효성 OMB 상한가 들어갈 때 쭉 올라갔는데 효성 OMB가 그 후반부에 확 풀려버렸어요. 풀리면서 쭉 빠졌었고 마지막에 그나마 좀 진정해서 끝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200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100만원 추가해갖고 300만원치까지 그 땡겼어요. 땡겼는데 제가 매매했는 게 얼마였죠? 너무 싸게 팔아버려가지고 엘컴텍은 아침 팔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알스포트 이것도 참 아쉽죠. 알스포트를 1150원에 아침에 샀습니다. 이걸 샀는 이유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1500원 정도 선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쭉 올라갔는데 이게 밀려버림으로 해서 물린다는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내려왔고요. 이 물량이 다 정리가 되고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올라갈 줄 알고 이게 100만원치를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갖고 팔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급등해버렸어요. 그래서 급등해버려갖고 뒤늦게 다시 여기서 잡았다가 오히려 손절하고 빠지는 얼마 금액이 크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놔뒀을 건데 오늘 워낙 농업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바람에 자금을 전부 다 이쪽으로 집중하느라고 경농하고 조비 쪽으로 집중 매수해느라고 다른 거 가지고 있던 거를 엘컴텍도 정리를 해버리고 알스포트도 정리하고 이쪽으로 다 힘을 실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급등할 때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매매를 너무 종목은 비슷합니다. 계속 경농 사고 팔고 조비 사고 팔고 이런 쪽으로. 그다음 SD생명과학 이것도 공학도 샀다가 다시 팔고 거의 본전에서 다 바로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횟수는 여러 번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거 다 설명하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찬불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쉬었다가 갈 거기 때문에 딱 제가 가지고 있을 금액만큼만 200만원치만큼만 딱 가지고 언제 튈지 모르니까 오늘도 급등하려고 하는 샥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안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죠. 들어가면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건 내가 묶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200만원씩 딱 가지고 있으면 내려와도 가만히 있고 올라가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길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여력이 여기가 아니고 한 이 정도까지 한 5만원대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5만원 갈 때까지 그냥 가보자 하는 차원으로 안 건드리고 그냥 둡니다. 이거는 그냥 두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삼성엠텍은 분위기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보시면 동국 SNC 풍력이죠. 계속 쉬었다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CS베어링이 풍력 부품이기 때문에 삼성엠텍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꼬리 없이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삼성엠텍도 풍력 부품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경농 조비 샀다 팔았다 막 하다가 결론적으로 경농을 한 300만원 정도 약간 좀 비중을 더 실어서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거 샀다 팔았다 막 하면서 오늘
장중에 한 수익이 한 70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와 오늘 100만 원 채우자는 그 욕심 생기는 순간에 타이밍 못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요럴 때 있죠. 쫙 올라갈 때 이게 오늘 저항선이 16,900원이 저항선이었었어요. 그걸 제가 줄 꺼놨죠. 지금 여기다 딱 꺼놨잖아요. 16,950원 이게 저항선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면 주봉으로 딱 보시면 16,950원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루로 봤을 때 16,950원 요 자리가 단기 저항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해 놓고는 요게 뚫고 올라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더 벌면 요거 오늘 100만 원 하면 채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가만 놔둬 버렸는데 쑥 빠져버리니까 수익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오늘 테크닉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엘컴텍 200 요건 그 지수 급락을 대비해서 인버스 관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것 크게는 안 빠집니다. 안 빠질 거로 봅니다. 예상에. 왜냐하면 오일선을 찍고 지금 들어올렸기 때문에 금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밑으로 쭉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컴텍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경농 지금 한 300만원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효성호 MB 얘보다는 경농이 진짜 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오늘 세력들이 효성 OMB를 대장으로 인식해서 움직이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그냥 효성 OMB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그 효성 OMB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그다음 그 경농이 효성 OMB 움직이는 걸 따라 움직이는 식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 버렸어요. 형성이 돼 버렸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봉을 한번 볼까요? 효성 OMB가 위로 올라갈 공간이 좀 더 있긴 하네요. 효성 OMB를 땡기는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그렇더라도 효성 OMB는 지금 여기 저항대에 받쳤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쪽보다는 약간 힘에 붙일 수도 있고 이 주봉 띄워놓고 보니까 효성 OMB가 좀 더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끌어올린 건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세력들이. 역시 똑똑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저는 경농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비료 쪽도 중요하겠지만 농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 비료가 더 중요했다면 조비가 더 강하게 올라갔을 텐데 경농이 조비보다 더 올라가는 걸로 봐서 효성 OMB도 농약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유기질 비료죠.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 납품이고요. 이게 그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네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이 부분이 있네요. 농협은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비료를 지원한다면 농협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지원할 이런 쪽으로 연결을 짓는다면 효성 OMB가 대장일 수 있겠네요. 조비도 같은 비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자꾸 보다 보면 세력들이 왜 얘를 대장으로 끌어올렸는지가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성 OMB가 대장이 맞네요. 보니까 맞고 일단 저는 그 경농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약 쪽으로 이건 뭐 뭐죠 홍수 지나고 나면 또 소독을 비 오고 난 뒤에 소독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 중국의 그 뭐죠 진드기 어제 그 장 끝날 무렵에 진드기 뉴스 가지고 제일바이오 시간에 상한가 땡겼었는데요. 오늘 또 뛰어가지고 팔아먹고 쭉 밀어버렸죠. 지금 진드기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쌀 지원하는 이 시대에 중국에 진드기 몇 명 걸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 올라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드기가 만약 위험하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들판에는 농약을 뿌린다고 봅니다. 동물구충제 동물구충제 이거 가지고 진드기 잡으려고 뿌리진 않죠. 돼지 막사에다가 가축 뭡니까 돼지 키우는 거기다가
그 구충제 뿌리는 상황이 아니죠. 진드기는 그 들판 같은 데 있는데 잔디 같은 데 누우면 그 진드기 사람 몸에 붙어 가지고 그 물면 이제 그 뭐 피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는 이런 건데, 만약 그런 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게 걸리는 게 많이 나온다면 그 잔디밭 같은 데다 농약을 대거 뿌려야 되겠죠. 온 그 산천에 그 드론 가지고 그냥 그 농약 살포를 쫙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진드기 잡는 데는 경농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저는 경농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엠텍은 지수가 많이 안 빠진다면 풍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풍력 부품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조선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선 부품 죽지 않고 살아있죠.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도 삼성엠텍이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아서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이고, 이차한불은 시진핑 방한할 때까지 보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4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고가 오늘 참 그 그림 좋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934만원이고요. 아까 수익 여기 70만원 찍는 순간에 100 채우자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또 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쉽게. 이렇게 해서 934만원이고요. 오늘은 플러스 41만원입니다. 그 잃지 않는 매매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그 제가 가진 종목이 운때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중해 가지고 오늘은 장중에 뭐 포커도 못 치고 거의 뭐 이 경농하고 조비 매매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이 그 집중하느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몇 종목 쭉 뿌려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또 중국 관련한 뉴스 뜨면 이차한불이 막 움직이면 그때는 또 이차한불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SD생명공학 괜찮게 보는데, 이것도 오늘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어제 시간에서 좀 강했기 때문에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오늘 테마가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밀려버렸는데요. 이것도 언제든지 시진핑 방한 혹은 한한령 해제 나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쉬어갔지만 언제 이쪽으로 또 테마가 올지 모르니까요. 테마는 돌고 도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가진 종목의 테마에 맞아졌을 때는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익 실현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쉽게 한 반 정도를 날려버렸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징주가 인공호흡기 관련한 메가 ECS 예 종목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파버나인도 얘하고 같이 뭐 협력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마 전환사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걸로 해서 눌렀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보시면 위로 강하게 빼올리면 쫙 올라갈 수 있는 딱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와, 30만원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알콜도 이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털고 나서 다시 또 돌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알스포트는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요. 이게 재료 노출 이런 관점으로 꼬리를 달고 있어서 이건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한국정보인증이 갑자기 급등했는데 이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 관련한, 그래서 드림시큐리티도 등따라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것도 지금 딱 사정권 안에 들어왔죠. 여기서 어떤 재료를 타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쫙 위로 빼올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의 깊게 지켜보시다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쫙 올라가면 한 번쯤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걸 중심으로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934만원입니다. 너무 많이 갔죠? 934만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될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서 조심해서 매매를 하고, 1000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더 한 종목당 200만원씩 5종목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종목이 이차한불, 그 다음에 삼성엠텍, 경농, 엘컴텍, 그 다음 알스포트는 오늘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올라갈 때 팔았어야 되는데 오르기 전에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그 엘컴텍도 그렇고 알스포트도 그렇고 급등하는 거를 확인하고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농업 관련주 쪽으로 자금을 모으느라고
너무 잦은 아쉬운 매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한 10%대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하고 팔고 그 다음 옮기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경험 삼아서 다음에는 제대로 올라가면 알차게 챙겨 먹도록 이런 말 있죠. 뼈까지 발라먹는다는 이런 알차게 챙겨 먹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 흐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